안녕하세요. 질문과 답변 63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RSI를 이용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 작동을 하는 기간 동안 라인이 생성됐다가 삭제됐다가 하는 그런 라인 시스템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조건을 주셨는데요. 첫 번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나서 다시 그 또 정리도 한번 더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정리된 그 네 가지 조건을 보면서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조금 줄이고요. 자,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읽어보면요. 첫 번째 조건은 과매도를 탈출하는 저점의 매수 라인 신호 발생, 즉 RSI가 그 아래쪽에 띄워진 상태에서 3색 라인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상향했을 때 그때의 캔들의 저점의 매수 라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매수 라인으로부터 수익이 5%가 나게 되면 매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손절이 마이너스 2.5%가 나면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매도 신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라인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. 다음에 매도 신호가 발생하면 매도 신호 및 라인이 삭제돼야 된다는 것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 라인도 같이 생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. 먼저 이 라인 생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식, 진입과 청산 수식을 만들어서 일단 한번 이 차트 위에 올려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메모장을 띄우고요. 일단 제목을 답변 RSI 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. 다음에 진입 신호가 있겠죠. 매수 진입 신호가 있겠죠. 자, 매수 진입 신호는 RSI 14의 값이 30을 크로스업 할 때죠. 그래서 R을 하나 정리하고요. 숫자는 바로 넣겠습니다. 그다음에 클로스업 R이 30을 클로스업 할 때 이렇게 되면 매수 진입을 하게 됩니다. 여기에 어떤 저가 라인이 이 매수 진입 그 위치가 될지, 아니면 종가 라인이 될지, 아니면 고가 라인이 될지는 그 신호가 발생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, 우리가 그 저점을 매수 라인, 즉 첫 번째 조건에 저점을 매수 라인으로 잡았지만 실시간으로 작동할 때에는 이 저점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캔들 어딘가에서 신호가 발생하겠죠. 그래서 이 시스템대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저가의 매수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중간가에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신호가 뜨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매도는 그 저가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이 5%보다 좀 적을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손실도 마찬가지고요. 이것은 한번 그 실시간으로 실행을 해보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.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요.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저점보다는 종가를 기준으로, 종가가 항상 현재가이기 때문에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청산 신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청산 신호도 마찬가지죠. R을 하나 정의하고요. 그 다음에 이 R의 값이 저가로부터의 어떤 일정한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 저가를 먼저 찾아와야겠죠. 그래서 매수 라인이라는 변수에다가 저가의 값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. 1, 클로스업 R이 30을 클로스업 할 때 그때의 저가, 이 부분이 매수 라인이죠. 그 다음에 매도 라인은 두 가지의 매도 라인이 있습니다. 하나의 익절 라인과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도 라인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손절 라인. 자, 매도 라인은 매수 라인 곱하기 1.05가 되겠죠.
다음에 손절 라인은 매수 라인. 마이너스 2.5%이기 때문에 0.985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.5%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매도 라인과 손절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클로스 업 했는지 물어보면 되겠죠. 매도 라인은 클로스 업, 손절 라인은 클로스 다운,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면 청산 신호가 완성이 됩니다. 클로스 업, 현재의 종가가 매도 라인을 클로스 업 했거나 클로스 다운, 현재의 종가가 손절 라인을 클로스 다운하면 손절이 되겠죠. 이 둘 중에 하나의 신호가 나오게 되면 청산 신호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것을 시스템 트레이딩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요. 수식 관리자 고르신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 새로 만들기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. 이것은 제목이기 때문에 전략명에 넣고요. 매수 진입은 쓸 필요가 없죠.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다시 잘라내서 매수 청산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도 필요가 없고요. 이렇게 하면 매수 진입과 매수 청산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작업 저장, 수식 검증. 자, 이것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요 위치 매수 진입과 청산, 또 매수 진입과 청산,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. 여기 한번 RSI도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살짝 올라갔죠. 이 위치에서 RSI를 30을 클로스업 했습니다. 또 그 뒤에도 몇 번이 더 있었고요. 하지만 첫 번째 신호에만 신호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청산 신호가 나왔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진입 신호가 나왔고 청산 신호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스템 트레이딩 어떤 시스템에 넣게 되면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데요. 그래서 문제는 어떤 라인이 발생이죠. 라인이 그려져야 합니다. 이 위치에서 라인이 그려지다가 이 청산 신호가 나오게 되면 라인이 없어지고, 또 마찬가지로 라인이 이 기간 동안에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일반 신호로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 신호를 일반 신호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일단 지우고요. 자, 필요한 것은 금방 만들었던 이 수식이죠. 이 두 개의 수식을 합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의 첫 번째 매도 신호인지,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오고 또 첫 번째 매수 신호인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. 조금 더 크게 하고요. 이것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목을 R 매수 진입이라는 신호로 이름을 바꾸고요. 이 두 개의 신호를 합쳐 보겠습니다. 자, RSI 정의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RSI 정의를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매수 라인과 매도 라인과 손절 라인. 자, 이것이 우리가 그 두 개를 합치는데 가장 중요한 라인이죠. 그래서 매수 진입에서의 클로스업은 진입 신호가 되겠습니다. 진입 신호가 되고요. 청산도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. 그러면 RSI를 정의했고 진입 신호, 그 다음에 매수 라인 저가에 완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매도 라인, 손절 라인, 그리고 이 마지막 신호 매도가 됐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청산 신호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것을 청산이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. 자, 그럼 진입 신호와 청산 신호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두 개의 신호가 진입 신호와 청산 신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지에 대한 그 수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. 이유
뷰 언더바 진입이라는 변수에다가 첫 번째 진입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청산된 뒤에 첫 번째 신호라는 그런 의미로 뉴자를 붙였는데요. 이 뉴 진입 신호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또 뉴 청산 신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과 똑같은 그런 신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겠죠. 뉴 진입 신호는 우리가 그 카운트를 해보면 됩니다. 많이들 해보셨죠? 카운트 신스. 자, 카운트 신스는 청산 신호가 나온 이후에 진입 신호가 나왔느냐를 물어보면 되겠죠. 진입 신호가 몇 번 나왔느냐, 그 나온 것이 1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뉴 청산 신호도 있겠죠. 그래서 뉴 언더바 청산. 청산은 위에 거를 반대로 물어보면 되겠죠. 청산. 이렇게 하면 뉴 진입 신호는 청산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진입 신호, 그 다음에 뉴 청산 신호는 진입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청산 신호,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해놨습니다. 그럼 매수 진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현재는 진입의 조건을 만족을 하고, 그리고 한봉전은 진입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면은 가장 첫 번째 1을 갖는 위치에 진입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이것을 또 그대로 복사해서요, 붙여넣기 해서 청산, 매수, 청산. 이것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. 이 위치에 진입이 아닌 청산. 자,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위치, 현재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만든 이 신호의 위치에 똑같은 신호가 뜨게 됩니다. 이것도 먼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.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. 그 다음에 신호 검색, 새로 만들기에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제목을 R 매수 진입, 작업 저장, 수식 검증. 이것은 매수 신호로 적색으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. 다음 하나 더 있죠. 복사하신 다음에요, 또 새로 만들기, 붙여넣기 해서 이것은 매도 신호로 파란색으로 삼각형으로, 이렇게 하면 이 위치, 현재 시스템 트레이딩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, 이 위치에서 신호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똑같은 위치에 신호가 표시되고 있죠. 화살표 밑에 삼각형과 또 화살표 위에 파란 삼각형이 지금 만든 신호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떤 시스템 내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도 빠짐없이 다 구현이 되는데요.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려면은 이미 신호가 한 번씩 나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차트를 가장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첫 번째 신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서 현재 만든 신호들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상장하자마자 또는 상장하고 나서 신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이 신호를 구현하기가 어렵고요. 그럴 때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. 그 다음에 신호로 만들 때에는 이 가장 좌측에 어떤 신호 한 번은 무시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이 구역으로 와서요, 이제는 그 라인만 만들면 되겠죠. 자, 라인은 우리가 이미 신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, 신호 검색해서 매수 진입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 신호를 복사합니다.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가져왔고요, 제목을 답변 R
제목을 진입 라인이라고 찍겠습니다.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.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우리가 표시되는 라인을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면 됩니다. 그래서 진입 라인이라는 변수에다가요. 진입 라인은 변수에다가 밸류wen 1, 새로운 진입이 생기고 그랬을 때의 그 저가 라인 L라인이 진입 라인이죠. 이것을 계속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이라는 신호가 제로일 때만 표시를 해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new 청산이라는 것을 카운트를 세는 것을 이 위에서 없애주고요. if EW 언더바 청산, 이 청산이 제로일 때 그럴 때 진입 라인을 표시하고 제로가 아니면 0을 표시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라인 설정하셔갖고요. 진입 라인을 1으로 색으로 한 4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. 스케일은 가격이죠. 작업 저장 수식 검증. 자, 그러면 여기서 요 구간에 표시가 되는지 올려보겠습니다. 보시면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. 진입이 되고 그 저가 라인, 그 다음에 청산이 된 이후에는 표시가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아까 그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우리가 이 수식에서 한 가지의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. 이 신호가 나왔을 때에는 이 저가 라인에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당시에 그 어떤 현재가, 즉 종가죠. 그 현재가에 매수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익절과 손절의 그 폭이 지정하신 거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실시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. 저가보다는 종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RSI를 이용해서 시스템 트레이딩도 구성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과 똑같은 신호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